네, 광양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이 비 내리는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 때문이겠지요. 이재명을 보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 절실함을, 이 절박함을 담아서 6월 3일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순신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 활약했던 이 남해안을 따라서 제가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이순신 장군도 감옥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비를 피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죄송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3전 23연승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면서 조선을 지켰죠. 조선 백성 수백만 명이 선조의 그 무능함 때문에, 그 무책임함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산천이 피로 물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그나마 줄이고 조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순신 장군을 참 여러 면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지는 날이 조선 수군이 지는 날이 조선이 지는 날이 되니까요. 그 절박함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죠. 생 즉 사, 사 즉 생이라는 말을 해가면서.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소수의 전함으로 그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일본 해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백성들의 지혜를 많이 빌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활용한 것입니다. 저는 행정을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의 이 수요자,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작전을 짤 때 이 소수의 전함으로 어떻게 저 압도적 일본 해군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작전을 짤 때 이 물의 흐름, 조류의 변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해전에서는. 그래서 이 동네 소위 원로 어부들, 이 동네 원로 어부들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귀를 대고. 아, 여기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여기는 어떤 조류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다 들은 다음에 그 조류, 시간, 시기, 이걸 딱 맞춰가지고 작전 계획을 철저하게 짠 다음에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자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국민이죠.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려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는데, 문제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숫자도 많으니 맨날 모여서 직접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를 뽑아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대의 민주주의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대의 민주주의의 대리 체제, 대의 체제의 제일 꼭지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아니죠. 지배자가 아닙니다. 심부름꾼이죠. 대리인이죠. 일꾼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뭐 국회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공무원이 100만 이상 있습니다. 각 계급이 있죠. 뭐 장관부터 쭉 말단 구급 공무원까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공직자들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내가 시험 잘 봤으니까, 내가 딴 거 내 거지, 내가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권력은 내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상을 피지배자로 여깁니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의자에 앉았으니까 내가 진짜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가장 높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대리인 중에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착각을 해가지고 주인보다 높은 자리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게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거죠. 고양이 미안합니다, 야옹.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평소에 국민을 우수히 여기거나 업수히 여기는 이 엉덩이에 뿔난 공직자 대리인들, 당신들은 높은 지배자 통치자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 국민의 심부름꾼, 일꾼, 대리인, 머슴 이다라고 우리가 자주 지적해줘야 되고, 이 머슴과 일꾼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에 자기들이 지배자로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을, 책임을 물어줘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윤모 전 대통령이시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일꾼들 중에 지휘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국민을 하늘로 섬기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쓰는 모든 돈은 국민이 피땀 흘려서 맡겨놓으면서 국민을 위해 쓰라고 한 돈이다. 고수 엎쳐서 딴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거 혹시 고스톱판 끝나면 뺏기는 거 아니야? 영원히 그냥 왕 노릇해야지 하다가 한 게 저는 계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광양시민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당신들은 시험을 잘 봤을지 몰라도, 당신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직급이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당신들이 잘해서 누가 뽑아서 뭐 국회의원, 대통령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 아래 있는 우리의 대리인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서 끊임없이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력의 순위는 대통령, 국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번 국민의 권력이 있는 거죠. 밑에 선출 권력, 밑에 임명 권력이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의자가 높다고 해서 결코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다. 6월 3일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그리고 6월 3일에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의
대리인들을 잘 지휘해서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서만 잘 쓸 준비된 훈련된 유능한 충직한 일꾼 누굽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우리 사회는 너무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어요. 제가 여의도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국회의원들끼리 낮에는 막 말다툼하고 싸우더라도 저녁 때 술도 한잔하고 아이 뭐 낮에 그 좀 미안했어 또 어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진짜 싸워요. 애들도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진짜 미워해요. 말도 안 해요.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공무라고 하는 것은 사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잘 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정치라면 자기가 주장하는 바 모든 것들이 다 공익에 관계된 거잖아요. 즉 자기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의사가 관철이 안 되더라도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남의 일인데.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공적인 영역의 일들에 사감과 사익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 공리적인 일을 하는 정치인이면 저는 그래요. 막 주장하다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잖아요. 최선은 내가 다 하는데 그게 뭐 나한테 뭐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책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뭐 떡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책이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손해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사실은 매우 최선은 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정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별로 안 미워요. 근데 그쪽은 저를 진짜 미워하더라고요. 혐오 또는 증오를 해요. 제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공사구별이 안 돼서 그런 거구나. 뭘 하든지 사익이 개입되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건 정치인들에 관한 얘기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들 따라서 같이 편먹고 편나눠서 싸우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심부름꾼끼리 어떤 심부름꾼은 훔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심부름꾼은 훔치지 못하게 말리다 싸워요. 그런다고 주인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야 빨간 무슨 편 파란 무슨 편 나눠가지고 막 주인이 왜 싸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편을 나눠 싸우더라도 국민들은 편을 나눠 싸우지 말자. 그리고 싸울 때 왜 싸우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저들이 왜 싸우나? 뭐 때문에 싸우나? 진짜 왜 싸우나?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면 그쪽 편 들어주고 정말 사익을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면 혼내줘야죠. 그래야 정치인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 세계적 위기, 인류사적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우리 지역의 위기, 이 위기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힘을 합치는 거다. 지혜롭게, 현명하게,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 저기 대통령 혹시 되면은 누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 괴롭히고 막 뒤 파고 막 그럴 거지? 난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세상은 누가 말씀하셨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 인생도 짧고 집권 기간은 더 짧고 할 일은 산더미인데 내 미워했던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저거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해서 뒤를 파거나 목표를 정해서 괴롭히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 하는 거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 정치 보복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한 기준이 다르잖아, 그죠? 누구는 돈을 많이 벌 막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남들을 위해서 막 뭘 퍼주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남들을 막 괴롭히고 막 밟고 비비고 이러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해 행복한 걸 보면 그때 행복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성남시장 때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저 성남시장 때 많이 괴롭힘 당했지만 그래도 시민들하고 힘 합쳐서 각종 단체들 편 안 먹고 다 정말 힘 합쳐서 성남을 전국 최고의 성남시로 만들어서 저 다들 진짜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저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행복해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비도 더 오는데 새로운 세상, 희망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준비된 충직한 일꾼, 훈련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한테 기회를 주시면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